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편에서 계정 과목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죠. 이 프로그램에 회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계정 과목과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적는 것을 적요라고 그러는데, 그 적요를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빨리 입력이 되죠.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요,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적요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한 계정 과목이 있다. 그다음 추가로 더 필요한 적요가 있다. 그럴 때는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문에 지시에 있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속 메뉴는요, 기초정보관리 메뉴입니다. 기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에서 세 번째 메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제 사용하는 순서예요. 1, 2, 3 이렇게 쓰거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누르면요, 창이 3개의 창으로 나옵니다. 좌측에 계정 2개가 있고,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편집란이 있어요. 모든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고자 할 때, 등록하고자 할 때, 오른쪽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잠깐 가운데 걸 보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다 등록되어 있고요. 그 계정 과목에 누르시면 거기에 쓸 거래 내용에 쓸 적요가 이렇게 미리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적요는 현금 거래일 때 쓸 현금 적요와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거래에서 쓸 지출 적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미리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시험실은 회사에서 필요한 그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 또는 적요를 추가로 더 등록하고자 한다,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메뉴 어느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냐면, 특정 계정으로 가라고 그럴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좌측에 있는 계정 체계를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관비에 금융생비에 적요를 등록하세요라고 그런다면 좌측에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코드 계정 과목에서 금융생비를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요를 이렇게 넣으라고 그런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문제 내는 사람이 무형자산에 말을 해가지고 개발비에 그거를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 계정체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계정 과목은 잘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좀 내려가 보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 있는데, 빨간색은 웬만하면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쓰라는 거고요. 검정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검정색은 그대로 쓰기를 권장하는데, 바꾸고 싶다면 이제 바꿀 수는 있게끔, 바꿔서 쓸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회사에서 필요한 계정 과목이 기업회계 기준에 없을 때, 기업회계 기준에는 모든 업종에 계정 과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추가로 등록해서 쓰라고 만든 겁니다. 추가로 등록해서 쓰고자 할 때 그 카테고리에 맞아야 돼요. 즉, 등록하고자 하는 게 당좌자산 쪽이라면 당좌자산의 코드 번호를 봤더니 101번 145번이잖아요.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이 돼야 돼요. 즉, 빈자리가 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로 다 써 있어요. 그런 빈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작업해요. 등록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에서, 고치고자 할 때도 오른쪽에서. 참고로 빨간색 계정은 시험 볼 때는 고치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데요. 만약에 고치고 싶다면 한특수를 이용해서 고칩니다.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즉, 빨간색 계정 과목을 눌러보시면, 제가 하나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빨간색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마우스 클릭이 안 됩니다. 이렇게 현금 빨간색이잖아. 안 되죠. 당좌예금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정기예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치고 싶다면 고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계정 과목란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책에 일단 들어보시니까 컨트롤 F2를 누르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에는 아직까지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세요 낸 적은 없습니다. 주로 많이 낸 게 계정 과목을 새로 등록하라고 냈거나 기존의 계정 과목을 바꾸라고 했거나 그럴 때 빨간색은 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저교를 등록하라고 많이 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계정 과목과 저교를 등록하는 내내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에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진상사에서 쓸 계정 과목과 저교 등록 사항이나 보죠.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첫 번째, 영진상사는 사용하고 있는 창구의 일부를 1년분 임대료로 현금으로 선입금 받고 임대하기로 하였다.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서 이동부채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지. 문제에 보면 유동부채 274번에 선수 임대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성격은 일반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저교는 대출저교란에 1번 치고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접근을 한번 쫓아가서 해보면 그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유동부채 유동부채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274번 이 자리야. 번호가 나올 때는 직접 번호를 치셔도 돼요. 참고로. 273, 274로 한 번에 검색할게요. 274. 그리고 이 번호가 거래자로 입력할 때 여기 주시면 좋아요. 현금 100일, 당좌예금 102, 보통예금 특산 있잖아요. 이 번호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811번 분유생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거니까 101번 현금, 101번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보통예금 202번 건물 빨리빨리 가죠. 입력할 때 이 번호를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게 오른쪽이 안 바뀌면 다시 다른 데를 눌렀다가 한번 하시면 돼요. 유동부채 274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번호가 나올 때는 코드 자리에 아무 데나 놓고 274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다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네, 오른쪽에서 편집한 거는 선수임대로 성격의 일반. 자, 그리고 1번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네요. 다시 띄웠습니다. 성격의 일반. 자, 그리고 표가 2개 있는데 대체수 위에 번호 1번 이렇게 칠하는 거고요. 그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한 칸 띄고 미경과 한 칸 띄고 인도 계산. 구별을 있을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 질문들 똑같이 다 적어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번호를 넣고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을 먼저 넣으면 번호가 입력이 안 돼요. 번호를 넣고 내용을 넣으시는 거고요. 대체라는 말은 현금 거래가 아닌 그런 거래에 쓸 거래 내용이고요. 현금은 현금 거래일 때 쓸 거래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냅니다. 영진상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판매용 상품 중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선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공유승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저기를 등록하시오. 나왔죠. 질문을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공유승비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좌측에서 판매 관리비 눌러줘요.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가거든요. 여기에 공유승비. 이렇게 가면 빨리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많이 쓰시면 번호를 외워요.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쓴 공유승비는 811번이다. 이렇게. 처음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 질문을 잘 보고 쫓아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적기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지우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놔뒀고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대로 3번 치고 그 내용 거기 띄어쓰기 된 그대로 넣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오토 건너기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 자료를 거래자로 입력할 때 자료를 직접 치지 않고 이 번호를 선택함으로써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숙제자가 문제를 냈는데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계정 과목만 하나 알려줬는데 내가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럼 비용으로 생각하고 비용에서 막 누락을 찾으면 개발비가 안 떠요.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 특수 자리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찾기, 단축 G가 나옵니다. 컨트롤 F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자 하는 계정값만 쓰시면 또 빨리 끊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개발비 라인이 계정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무형자산 개발비 같아요. 내용을 바로 보시면,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문에 많이 써져 있었어요. 충분히 지문을 보고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찾기 기능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